우리 카메라 한번 펴보실까요? 예. 자, 우리 지금까지는 카메라를 이렇게 열면은 요게 뭐죠? 샤터죠. 예, 그냥 우리가 찍기만 주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사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요 사진에 3요소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고 노출이 있고 구도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구도만 신경을 쓴 거죠. 내가 어떻게 앉아서 찍어야 될 거냐, 서서 찍을 거냐, 세로냐, 가로냐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초점이다. 초점이 뭐예요? 선명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의 저는 넘어갈게요. 찍고자 하는 사람의 처지를 화면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현실 선생님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이현실 선생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 뭐가 선생님을 하면 카메라에 내가 찍고자 하는 만약에 앞 사람이랑 저를 찍는다고 하면 저의 얼굴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뭐가 나타나요? 개인마다 카메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노란 게 뭐가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매미 네가 주인공이라고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배경이 어떻게 나와요? 흐리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주인공을 터치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초점입니다. 내 카메라로부터 찍고자 하는 사람 주인공까지의 거리가 내가 맞아졌다는 거예요. 만약 초점을 안 하면은 내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하려고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는 이 찍은 사람이 뭘 주인공으로 했습니까? 매미죠. 아, 매미 네가 주인공이라고 했고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카톡으로 우리 사진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찍혀보죠. 왜 그렇게 하나요? 선명하게 찍힌다. 내 얼굴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거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초점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들 보이죠? 내가 흔들리게 찍을 수도 있고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김선생님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터치를 한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초점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 샷터만 눌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 하면은 터치를 하는데 터치를 하는 순간에 여기서 거리와 빛 정보 아까 노출이라고 했었죠. 빛 정보가 맞게 나오는 겁니다. 적정하게 주인공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터치하고 나면 한 2초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빨리 못 찍는다면은 어떻게 욱 눌려주세요. 주인공을 갖다가 길게 한번 눌려보세요. 어떤 화면이 바뀌죠? 잔불새가 채워지지 않나요? 예, 요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김선생님 초점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약간 옆에 가서 찍어갖고 뒤에 선생님이 나오도록 찍겠다. 아니면 이쪽에서 찍겠다 하더라도 그 초점 정보와 빛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샷터를 누를 때까지는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과 노출 정보는 꼭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도를 맞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앞면을 이제 저장을 꾹 눌러서 앞면을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각도를 맞춰서 옆에서 찍었다 하면 그냥 옆모습에 나오잖아. 앞모습 나오고. 그렇죠. 옆모습은 결국 뭐예요? 구도에 속하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예, 예. 얼굴을 측정을. 그런데 내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김강수 선생님을 꾹 찍었잖아요. 그럼 요 거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내가 약간 옆으로 가는 같은 거리선상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너무 멀리 가면은 거리가 안 맞아지는 거죠. 초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상에서 약간 옆으로 가는 거는 같은 거리로 가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금어를 해가지고 앞으로 찍으시라. 뭐 빨리 찍으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빨리 찍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좀 우리 나이 드신 분
시니어 분들은 보면은 좀 천천히 찍잖아요. 내가 이렇게 찍을까 이게 좋겠나 이렇게 망설이다 보니까 그 초점이 늦어지니 잠금을 하시고 찍으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가 초점이 맞는 것 같아요? 찍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걸 주인공으로 택했나요? 꽃이죠. 예, 그리고 꽃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돌도 선명하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금은 저는 대충 대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식탁이라도 내가 터치를 어느 걸 했느냐에 따라가 이렇게 사진 느낌이 틀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틀리긴 하죠. 나는 뭐 뒤에 배경이 선명하게 나와야 돼. 나는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야 돼. 아니야, 나는 여기 옷이 선명하게 나와야 돼. 개인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장 선호하는 게 얼굴이죠. 예, 뒤에 그러니까 어디에 터치하느냐에 따라가 사진 색깔이 다 틀리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만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굴을 찍어가지고 얼굴을 꾹 눌려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구 모양 같은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생기나요? 요게 뭐냐면은 노출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조금 어두워 보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꾹 누르고 나서 이 전구담을 약간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지죠. 또 왼쪽으로 하면은 어두워집니다. 나 어둡게 좀 찍고 싶다. 밝게 찍고 싶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 5명이 우리가 단체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한 분이 모자를 썼어.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우리 모자 쓴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얼굴이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모자 쓴 사람을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만 약간만 해도 얼굴이 화사하게 나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특히 언제 또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일출 찍을 때 일출 일몰 우리 태화강에 나오면 일몰 많잖아요. 멋지게 볼 때는 불그스름하게 멋진데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거의 좀 환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늘을 이렇게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요걸 갖다가 약간 마이너스로 해주셔야 더 붉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출 일몰 찍을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겨울에 눈 속에 이런 데 갔을 때는 플러스, 모자 쓴 사람 찍을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실내에서 찍을 때도 지금 보세요. 그냥 실내도 이렇게 하면 좀 어두워 나와요. 그럼 약간만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밝게 나오죠. 그런 거를 우리가 노출 보정을 좀 활용을 하시면 사진을 훨씬 더 이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람, 인물을 찍을 때는 약간 좀 화사하게 찍으려면 약간만 플러스를 해도 사진이 좀 화사하게 나옵니다. 좀 더 밝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찍어 놓고 아니면 보정 작업을 또 합니다. 포토샵 들어보셨죠? 포토샵, 오샵, 그죠? 그런 것들이 요즘은 갤러리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뭘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을 한번 볼까요? 기능. 카메라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여기에 한번 나는 왜 사진이 자꾸 샷터를 누르니까 천천히 찍히냐, 그 다음에 또 찍고 난 사진이 움직이게 하느냐, 이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보이죠? 여기에는 노란색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본인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네, 노란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요것만 끝에 것만 놔놓고, 예, 끝에 것만 노란색으로 하시고요. 예, 나머지는 노란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셔터를 눌렸는데 2초, 3초 만에 찍힌다 하는 거는 여기에 타임을 조정되는 거예요. 이 타임은 언제 우리가 활용을 하시나요? 셀카. 다 삼각대 놓고 내가 뛰어올 때 그때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설정해 놓고 내가 원위치를 안 시키면은 다음에 찍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하는 게 바로
3대4 이거예요. 3대4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첫째가 내가 그때 이 크기를 조정을 하세요? 안 하죠? 주구장창 3대4죠. 저는 전면을 계속 썼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사진 강의를 들을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제일 효율적인 게 3대4라고. 예, 그렇죠. 제일 효율적인 게 3대4는 맞아요. 그런데 저도 보세요. 이렇게 내가 조금 길어 보이게 찍어야 할 것들이 있죠. 좀 높게 보여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또 화면 전체 이렇게 찍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게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아까 동영상 하시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대부분 사진 찍으면 어떻게 찍어요 지금? 세로로 거의 다 찍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세로로 찍어요. 근데 내가 동영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은 앞으로 어디 사진을 찍으러 태아 강의를 했는데 가시면은 세로도 좀 찍고 가로도 좀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놔야 내가 나중에 그 사진을 동영상에 쓰면 멋지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만 찍어 놓으면은 동영상에 가면은 제 모습을 이렇게 찍으면 동영상 하면 어떻게 나와요? 화면이 이런데 집에 우리 TV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체만 나오든가 하체만 나오든가 반동다리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찍어 놓으면은 요 모습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내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가로도 좀 많이 찍어 놓으시라. 지금 이제 선생님 지금 동영상 하시는데 오시는데 동영상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지금까지 이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어때요? 세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내 사진은 아랫도로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머리만 보여요,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뭐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도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실 분들은 가로를 좀 많이 찍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자 보세요. 가로도 보세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로를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끝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하고요. 어휴 날라가 버려. 자 찍었죠? 3대4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16대 9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3대4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16대 9예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크기는 당연히 크기는 틀리죠. 폭은 요 폭은 똑같아요. 폭은 똑같은데 느낌이 길게 보이고 하는 거는 천장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16대 9 천장이죠. 어때요? 이 기계가 다 보이죠. 이거는 기계가 안 보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상하를 잘라서 뿐이지 요거는 똑같다. 어떤 분은 이래 얘기합니다. 야 16대 9로 해갖고 좀 넓게 찍어주라 이래 얘기하는데 16대 9를 한다고 해서 넓게 찍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넓이는 똑같아요. 폭만 달라지고 내 시각적으로 넓게 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그런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6대 9로 찍고요.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 화질이 틀려요. 용량이 틀립니다. 4대3이 훨씬 화질이 좋아요. 높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지난번 과정 할 때도 한 분이 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현대중공 안전관리에 계시는 분인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어디 다니면서 계속 찍어갖고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나는 찍어갖고 이렇게 올리니까 몇 메가라고 사진 한 장이 용량이 나오죠. 지금도 보면은 제가 4대3으로 찍은 용량을 보면은 2.63입니다. 16대 9로 찍은 용량을 보면은 1.95MB예요. 용량이 틀리죠. 이렇게 왜 틀리느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찍은 거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카톡으로 받은 거랑 자기가 찍은 거 똑같은 게 찍었는데도 용량이 차이 난다.
카톡으로 받았는데 왜 용량이 똑같이 4:3으로 찍었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기계 똑같이 찍었는데 왜 차이 날까요? 하나에 남겨도 붙였어요. 자, 카톡으로는 우리가 이 전송을 하면서 원본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일반 화질로 다운시켜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그분이 또 몰랐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점 몇 메가로 찍었는데 왜 그분은 몇 K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차이가 나느냐 자꾸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런 원리를 몰랐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세로 가로 같이 겸해서 좀 찍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장 관련해서 용량이 작은 게 더 나은가요? 용량이 작은 게 나은 게 아니고 질은 화질은 용량이 큰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카톡으로 전송을 할 때는 항상 원본을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은 누가 찍어요? 놀러 가면은 상대편 친구들이 찍잖아. 그러면 카메라는 다 좋은 걸로 S23으로 잘 찍어 놓고 내한테 보낼 때는 뭐예요? 일반 화질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사진을 보면은 얼굴 우리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찍 해보면은 얼굴이 약간 좀 이런 라인을 보면은 약간 좀 트실트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내고 일반 화질로 보내고 하는 그거를 설정은 어디서 합니까? 카톡에서 합니다. 카톡에서. 예. 카톡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사진을 보낼 때 카톡으로 원본을 보내시는데 지인들,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테 이걸 꼭 알려주셔야 내 얼굴을 앞으로 원본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 원본 보내는데 내가 받는 거를 원본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잠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사진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톡 요거는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카톡 여셨나요? 네. 예, 우측 상단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죠. 상단에 요거 톱니바퀴 보이죠? 예, 요거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체 설정이라고 보이죠? 예, 전체 설정. 그 다음에 안쪽에 가면 뭘 누르시냐면 채팅이라고 나올 거예요. 채팅 보이세요? 자, 그럼 채팅 누르시면은 약간만 올려보시면은 사진 화질이라고 보이죠? 예. 요걸 터치하시면은 아마 일반 화질이나 원본 화질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터치하시라. 그럼 원본으로 고치시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지금부터 원본으로 보낸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봐달라면은 상대편 보고도 원본으로 보내세요. 제가 작년에 통도사 그 장경각에서 사진 부산에 있는 사진 작가분이 우리 매너를 보고 야 여기 벤치에 모델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대신 사진을 보내줄게요 이래서 나중에 사진을 받아보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딱 용량을 보니까 K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반 화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넣었죠. 작가님 원본 좀 보내주시면 아니 뭐 어떻게 보내는 게 원본이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를 이렇게 보내갖고 하니까 아유 자기도 이런 거 처음 알았다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채팅에 카톡 설정에 채팅에 들어가서 원본으로 해놓으시면 된다. 요것만 해놓으면은 자 일반 화질과 원본에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본을 받으면 내 용량은 이제 자꾸 커지겠죠. 근데 옛날에는 용량이 우리가 32기가 64기가 쓸 때는 이런 게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은 딱 128, 256, 512기가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 화질과 원본하고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본으로 내가 보내면은 위치 정보가 다 따라갑니다. 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다 하는 걸 상대편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끼름직한 사진은 일반 화질로 보내면은 위치 정보가 빠지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나는 위치 정보를
빼고 보낼 거야 하면은 일반. 근데 원본으로 보내면서도 위치 정보를 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를 공유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누르면은 위치 정보를 지금은 다 저렇게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위치 정보를 빼고 보낼 거야. 요것만 눌러주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위치 정보 이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또 간간히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아 나는 이걸 빼겠습니다. 왜요? 이러면 들통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은 뭐 옛날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다 뒤에다가 뭐 몇월 며칠 어디서 찍었다 이렇게 사진에 출력을 해서 적었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자기가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하면은 위치 이걸 다 지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터치해 보면은 보세요. 전국 지도에 어디서 찍었다는 위치를 지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옵션 그거는 어디서 예? 아까 금방 위치 정보를 삭제해가 보낼 때 예. 옵션은 옵션은 내가 사진을 우리가 선택을 하죠. 공유하잖아요. 네. 공유를 하면은 카톡 나오죠. 카톡에를 터치하시면은 옵션이 공유 카톡 하기 전에 여기 옵션이 나와요. 잠깐만요. 거기 어디로 나간다고 이제 좀 헷갈리는데. 갤러리에서 우리가 사진을 보내잖아요. 예, 그럼 좀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낼 때. 갤러리에서 옵션 예, 갤러리에서 보낼 때 나옵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도 똑같아요. 갤러리에서 내가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옵션에 나와요. 여기서 내가 위치 정보 빼야 됩니다. 퀵쉐어로 공유할 때 이렇게 뜨는데요. 퀵쉐어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렇게 뜨는데. 예. 퀵쉐어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렇게 누르니까요. 예. 네, 모두 포함. 지금 뭐 이게 있지? 지금 뭐를 터치하셨나? 방금 찍은 사진이. 이거는 위치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요것도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저기 좀 오래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안 나와요? 아니 오래된 휴대폰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지금은 어디서 카톡에다 가는 거예요. 아무 사진이나 예. 찍었죠. 예. 잠깐만요. 여기서 옵션. 자, 이게 위치 정보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를 하나도 포함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따 카메라를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예, 카메라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카메라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가서 요 아래쪽에 요 기능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오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부분에 중간에 보면 요 숫자가 보이죠? 예, 얼마가 있나요? 지금 보통 우리는 요 숫자는 손을 안 대죠. 예. 숫자가 복판에 보면 1X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현재 우리가 표준 렌즈예요.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거고 왼쪽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0.5 또는 0.6 이렇게 0.4 이렇게 나옵니다. 기계마다. 요거는 뭐냐면 보세요. 이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찍으려는 거 선생님들이 다 나오잖아요. 일반 우리 표준 렌즈에 내가 카메라 각도가 요거라면은 0.5 이 각도가 더 벌어진다.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광각 렌즈. 그러면 제가 이런 실내에서 찍을 때는 대체적으로 0.5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다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예. 요럴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1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을 다시 터치해 보세요. 1을 터치 다시 해보면 0.6으로 돼 있어요. 예예 0.6 요 기준 1을 터치하면 아래쪽에 숫자가 쭉 나오죠. 요게 뭐냐면 망원 렌즈예요. 망원 렌즈. 우리 보통 멀리 있는 거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요? 지금까지 손가락으로 찍었잖아요. 이게 디지털 줌이니까 이거는 하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찍어야 되나 하면은 이걸 터치했을 때 나오는 2, 5 제가 저 뒤에 시계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보세요. 2로 하면 이렇게 가까워지죠. 5로 하면 이래요. 10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20, 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S23은 100배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이걸로 했잖아요. 이걸로 했잖아요. 아나로그. 오래된 거니까. 오래된 거니까. 망원이 없다는 얘기지. 기종마다 이게 터치 보시면 나는 10배까지밖에 없어. 나는 50배, 20배, 100배 이게 다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버전이 낮은 예, 그렇죠. 오래된 것들은 아무래도 좀 요즘 우리 카메라가 이 스마트폰에 나오면은 매번 강조하고 광고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게 카메라에 있잖아요. 몇 배 줌입니다. 뭐가 찍힙니다. 뭐 화질이 어떻게 달라집니다. 이런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뭐 지금 전화 받는 게 더 개발할 게 있습니까? 카톡 보내는 게 뭘 할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이제는 이 카메라가 몇 개 달렸느냐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망원이 많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멀리 있는 거 내가 찍고 싶다. 만약에 태양광이 갔는데 꽃밭에 있는 꽃이 저 멀리 있는 게 더 멋져요. 근데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걸 눌려서 10배 요렇게 찍고 훨씬 이게 나아요. 그 대신 망원 찍으실 때는 최대한으로 안 흔들리게 찍어야 돼요. 내가 자세를 좀 더 안정되게 해가지고 딱 팔을 해서 정확하게 찍어야지. 그냥 해보면 흔들흔들 걸려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안정된 자세를 해서 어디 기대는 데가 있으면 더 좋고요. 보는 게 있으면 더 좋고. 손으로 하는 거는 찍히기는 찍히잖아요. 화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질. 그리고 망원도 마찬가지예요. 망원도 내가 손으로 한 거나 내가 흔들리게 찍으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찍으시라는 거. 요거를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부산에 암남공원에 송도 위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저 멀리 있는 배하고 암배하고 이렇게 막 찍고 하니까 지나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배가 그렇게 크게 보여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자기는 나는 요 터치부터 요걸로 요 터치만 해가지고 찍어 막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처음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자꾸 생겨도 누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삼성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우리가 못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사진이 돼 있죠. 예, 내가 저는 보세요. 쭉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많이 있어요. 이걸 쭉 옆으로 밀어보세요. 많이 있습니까? 네. 없으신 분들은 제일 오른쪽에 가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에 가면 상단에 보면 기능이 많이 위에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럼 여기서 꾹 눌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 꾹 눌려 이렇게 만약에 하나 필요한 걸 꾹 눌려서 밑으로 이렇게. 그래?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내려오는데 어떤 걸 가져오시냐면 파노라마 가져오시고요. 인물 사진 내려오시고 프로 내려오시고 프로 동영상 어떻게 하는지 꾹 눌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인물 인물 사진 그 다음에 프로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이제 내려놔야 내가 배웁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배워요. 음식 이런 거는 뭐 안 했어요. 하이프랩스 네, 저장하시죠.
자, 여기에 많은 기능들이 숨어지가 있죠. 내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올려버리고 하는데 밑에 나와야 이게 내가 내려오고 나서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어야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밑에 없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활용을 안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다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쓰고 있어요. 선생님 하나 더 여쭤도 예. 싱글 테이크가 무슨 15초 이상. 싱글 테이크 네. 10초 내지 10 카메라마다 틀렸는데 10초 내지 15초 동영상을 찍으면은 나는 동영상 15초를 찍었는데 자기는 콜라주나 뭐나 뭐 몇 개의 사진을 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SNS 하시는 분들은 내가 15초의 동영상만 찍었는데 콜라주 내지는 6초 동영상 흑백으로 뭐 이렇게 몇 개, 6개 내지 7개를 지가 출력을 그렇게 해준다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나는 한 개만 찍었는데 자동으로 몇 개를 만들어주니까 좋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골라하면 되고 불필요한 거는 내가 삭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찍는 거는 대체적으로 사진이죠. 예, 사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많이 좀 요청드리는 거는 인물 사진. 태양에 꽃을 찍는다. 왜 제가 이제 인물 사진이냐면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가 그냥 전체가 거의 선명하게 나오는데 인물 사진은 뭐냐면은 아까 지금 우리가 그 메밀 사진처럼 뒤에가 좀 흐리게 나와요. 흐리게 나온다는 얘기는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뒷배경을 흐리다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주인공을 부각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인물 사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물 사진을 놓고 이렇게 제가 김강수 선생님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벌써 뒤에가 어떻게 나와요? 뒤에가 흐리게 나와야 안 나와요? 흐리게 나오죠. 자, 우리 집에 가서 TV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인공이 막 뭐 대사를 하고 있으면 뒤에가 어떻게 나오잖아요? 흐리게 나와 있잖아요. 주인공 얼굴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주인공이 더 돋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공 반대는 뭐예요? 엑스트라잖아요. 그 엑스트라는 나오든가 말든가. 물론 전체가 잘 보여야 할 그런 또 화면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인공이 막 뭐 얘기를 할 때는 주인공 얼굴만 선명하게 나온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물 사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사진들 보세요. 근데 주인공이 지금 꽃을 타고 버리잖아요. 요것만 선명하지 뒤에는 뭐예요? 처음 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요것만 살리는 거죠. 내가 찍고자 하는 거는 네가 주인공이야 하고 이렇게 찍는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주인공이니까 엑스트라 딱 흐리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인물 사진입니다. 근데 인물 사진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인물 사진의 좋은 점은 찍어 놓은 사진을 다시 내가 뒤에 배경을 내가 7단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있다. 7단계를 효과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인물 사진 다 해보셨어요? 인물 사진 집 다 아래쪽에 요걸 다 인물 사진으로 보셨나요? 네. 예, 그러면은 자, 뭐 앞 사람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들이대고 아까 전처럼 초점을 꾹 눌려보세요. 자, 이렇게 인물 사진 왔을 때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 동그라미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효과 강도가 있죠. 효과 강도가 얼마나 돼가 있나요? 5, 4 이렇죠. 그걸 전부 다 7로 바꾸세요. 다 7로 찍을 때는 무조건 최대로 찍어 놓고 나중에 내가 조절을 할 때 5로 하든 6으로 하든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찍을 때는 7로 하시라 이거죠. 자, 제가 김강수 선생님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렇게 이래가지고 찍어요.
자, 찍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가 흐려지게 나왔죠. 주인공만 돋보여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배경 효과 변경이라는 이런 문구가 뜨는 게 바로 인물 사진으로 찍었다 하는 거예요.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저런 기능이 안 나와요. 그럼 요걸 나는 이렇게 찍었는데 뒤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효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단계를 놓치면 낮추면은 뒤에가 선명하게 보이죠. 찍어놓은 사진도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럼 7단계 놓고 나는 저 뒤에 선생님을 갖다 주인공으로 할 거야. 그럼 그 첫째 보면은 이 선생님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저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의 꽃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제일 앞에 꽃을 선명하게 찍었는데 아니야 제일 뒤에 있는 꽃이 더 이뻐. 터치만 하면 그 사진이 선명하게 바뀌어버린다고. 신기하지 않나요? 7단계, 그럼- 7단계를 어디서 요거 보죠? 요거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절이 되니까 찍은 사진은 우리가 한번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인물 사진 찍은 것들은 끝이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찍은 사진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게 그게 근데 처음 인물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면은 잘 안 나와요. 찍어보면 막 좀 어떻게 보면 때는 저 사람도 이거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냥 찍었을 때는 우리가 선명하게 나오죠. 근데 인물 사진 나는 이렇게 찍었는데 보면은 좀 사진이 흐리게 나오기도 하고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나와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해보시면은 그래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인물 사진의 매력을 더 느낍니다. 어디 가서 고은이가 은은한 뒤에는 결국 뭐예요? 은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꼭 뒤에가 선명해야 좋은 거는 절대 아니라고요. 사실은 깊이가 있어야 되니까 선명한 거 이렇게 거리에 따라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보여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하나씩 터치할 때마다 느낌이 또 틀려요.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내 사진을 지금은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없는 데서 찍으면 흑백으로 이런 프로필도 괜찮죠? 예,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도 뭐 이런 기능들도 많으니까 다른 거는 다 흑백으로 하면서 난 선생님은 컬러로 만드는 거, 컬러 포인트. 요런 괜찮은 기능들도 많아요. 그래서 SNS로 해가 어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올리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 튀게 보여야 되잖아요. SNS라는 거는 평범하게 올리는 게 남의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좀 특별하게 꾸며서 이렇게 SNS 올려놓으면은 남들이 빨리빨리 팍 본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일 많이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 단계 블루 뒤에 배경을 흐리게 하는 거 7단계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 놓고 내가 찍은 사진을 어디에 터치하느냐에 따라 가고 초점이 바뀐다. 내가 선생님이 주인공이면 선생님 설명하고 뒤에 분이 주인공 뒤에 분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분 얼마든지 터치할 때마다 초점이 다르게 할 수가 있어. 집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찍을 때는 뭐 앞에 분 터치해가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런 거고 집 와서 이제 많이 해보셔야 내가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사진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배경 효과 변경해서요. 주인공 말고 주변 다른 분도 터치가 진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저장 눌러서.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주인공만 진하게 하려면은 또 주인공 또 터치하면 되지. 그럼 또 진해지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또 원래 터치하는 곳이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적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만 인물 사진이라고 해서 사람만 찍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요거 앞에는 인물 사진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라이브 포커스였어요. 라이브 포커스. 그 이전에는 아웃 포커스. 아웃 포커스로 하다가 라이브 포커스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인물 사진으로 이렇게 이름 바뀌어. 인물 사진으로 바뀌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 인물 찍을 때만 쓰는 거구나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꽃이나 일반 풍경을 찍었을 때도 내가 인물 사진 놓고 찍으면 뒤에 풍경이 어떻게 해요? 약간 흐릿하게 은은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찍어보시면 괜찮다. 요거랑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인물 동영상이 있어요. 인물 동영상. 똑같겠죠? 내가 그냥 사진 대신 우리가 동영상이 있듯이 인물 동영상도 놓고 동영상을 찍으면 뒤에 배경이 흐리게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진이 뒤에 배경이 흐리면은 뭐 자꾸 안 좋게 잘못 찍은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만 부각시키려면 배경을 흐린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사진을 하니까 뭔가 작품을 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 물방울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뒤에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흐리게 찍어야 없이 찍어야 이렇게 물방울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또 포도 같죠? 네. 비 오고 난 다음 새벽에 얼른 가가고 물방울 떨어지게 찍으려고 갔다가 사진은 몇 개 찍었는데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는지 모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프로보다는 인물 동영상이 찍기가 더 좋아요. 우리가 이제 미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물 프로도 동영상?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을 때 프로로 찍는 거와 인물로 찍는 거 하고 인물하고 프로는 인물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반자동이고 네. 프로 동영상은 내가 초점하고 이런 걸 수동으로 다 맞춰야 되니까 좀 더 어렵죠. 아, 그게 프로라는 좀 프로는 프로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전부 다 수동 카메라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인물 사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프랩스 기능이라고 또 있을 거예요. 하이프랩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이프랩스 대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예. 하이프랩스는 뭐냐면 동영상 촬영 후에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영상을 갖다가 압축해 갖고 본다. 1분 찍은 거를 10초 만에 보여준다. 1시간 찍은 거를 뭐 10초 만에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 거를 휙 지나가는 거. 구름 하늘에 구름 일개보 같은 거 보면은 구름이 어떻게 지나가요? 휙 지나가는 거 있죠. 네, 그런 영상이 만약 이렇게 이거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장면이 있죠. 저도 지금 차선을 딱 해봤는데 짧은 거를 집에 있어서 몇 시간 찍은 거예요. 그래서 30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한번 찍어보시겠다고 하면 하셔야 되겠죠. 예, 그게 하이프랩스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애기들 노는 거 찍었잖아요. 애기 노는 걸 하이프랩스 동영상을 내가 한 5분을 찍었어. 그러면 그 찍은 거를 내가 틀면 어떻게 해요? 애가 막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죠. 만약 손 흔드는 이렇게 손 흔드는 걸 찍어 내가 하이프랩스 찍으면 어떻게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도 보면 내가 일출일몰 촬영한다 그러면 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게 그냥 사진만 찍었잖아. 하이프랩 찍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해가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그런 장면으로 내가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내가 만약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면은 짤막하게 그런 영상을 내가 만약 애기 노는 거 우리 애기 노는 거 한 5분 찍은 거를 내 동영상에다 다 집어넣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5분 동안 찍어가지고 하이프랩스 한 10초, 15초 되는 걸 동영상에 딱 집어넣으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지. 동영상 촬영할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이프랩스로 촬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이프랩스라는 기능으로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찍을 때 상단에 보면 맷X라는 게 있습니다. OX, 맷X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름을 촬영할 때는 15X로 찍는 게 좋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빨리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30X, 지나가는 자동차를 찍을 때는 10X. 제가 요 자료는 나중에 우리 단체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계는 보면은 이 종류가 또 더 많더라고요. 저는 내 기계 기준으로 노트 20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S23 가지고 있으신 분 보면 저 종류가 더 또 다양할 건데요. 15X, 10X, 5X 이 뒤로 가면 돼 있잖아요. 10X, 30X, 15X 이거 뭐예요? 이건 노트 20 제 거랑 똑같은 거 똑같지. S23 누가 있으세요? 저요. 몇 X까지 있나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우리 없어. 그 있잖아. 한번 적었어야 돼. 아니 그래 여기 있어. 5X, 10X, 30X, 60X 60X도 있는데. 45X, 300X 있잖아요. 300X 맞죠? 그게 300X는 별을 찍을 때. 자 보세요. 저기 지금 S23이 뭐가 몇 X가 있느냐면 300X가 있어요. 제 거 5배잖아요. 우리 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찍히잖아. 별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히죠. 그런 거 찍으려면 저렇게 찍어요. 울트라예요. 23 몇 개 없네. 몇 개 없죠.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예. 이거 왜 이런데? 최소한 울트라는 있어야. 사진 좀 맞다. 자, 그게 하이프랩스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있으세요?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아시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쭉하게 찍는 거. 이것도 찍어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 뭐 바닷가, 태화강 이런 데 가면은 내 카메라를 찍으면은 어때 좀 좁게 보이잖아요. 내 태화강 그 오빠 넓은 거를 내가 찍고 싶다 하실 때는 파노라마로 찍으시라고. 그 대신 파노라마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가로로 찍어야지. 가로로. 가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첫 번 샷터를 2번 찍어야 돼요. 시작할 때 내가 이쪽 장면에서 이쪽 장면 찍고따로 하면은 이렇게 첫 샷터를 찍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마지막 장면 찍고 한데 마지막 장면 갈 때 보면은 저 하얀색이 같은 높이를 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거를 내가 이렇게 낮춰버려 보면은 다시 해볼게요. 뭐야? 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바닷가에서 한번 그렇게 찍은 나중에 집사람 찍은 걸 보니까 투펜슬이 파도 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가능하면은 요 테두리 안에 딱 같은 높이로 가서 찍고 또 같은 높이로 사진을 2장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1장 찍고 2장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닷가나 뭐 저렇게 넓은 공간 또는 산에 단체 사진은 뭐 이렇게까지 아니라도 되는데 특히 산, 바다 좀 더 재밌게 찍으려면 이렇게도 찍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진에 2분 나오게 하려면 제가 사진 찍고 뒤로 돌아가. 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어 찍었어. 얼른 내 뒤로 가갖고 요 찍기 전에 빨리 와서 앉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동일 사람이 요렇게 마주보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재밌게 젊은이들 그렇게가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얼른 보면은 누가 보면은 사진을 합성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봤어요? 안 돌아갈게. 네. 이렇게 보여줄게. 아시겠죠? 예, 그게 파노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하셨는 싱글 테이크.
자, 이거는 싱글 테이크. 자, 싱글 테이크 한번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요. 10초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5초 플러스가 있어요. 아, 나는 15초 찍을 거야. 그러면 자기가 또 5초를 10초 찍고 5초 더 플러스를 해서 15초를 찍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 사진을 내가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여기에 싱글 테이크가 숫자가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2, 5, 5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출력을 6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6개, 7개, 5개 이게 저희마다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장면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요 싱글 테이크를 찾자면은 저는 15초를 동영상을 찍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6개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여주잖아요. 빨리 감기 동영상, 그 다음에 크롭샷, 콜라주, 그 다음에 필터 적용 흑백, 원본 동영상 이렇게 6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싱글 테이크니까 내가 한번 찍어갖고 여러 개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게 좋지 않나요? SNS 하시는, 제가 볼 때는 SNS 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표현해서 SNS에 올리니까.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우면 돼요. 아, 나 빨리 감기 이건 필요 없어. 턱재가지고 지우면 되죠. 근데 지울 때 보면 이렇게 떠요. 싱글 테이크 하고 한 개를 휴지통으로 합니다. 하나만 지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6개를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지워도 되고, 전부 다 지우려고 그러면 내가 갤러리에서 이렇게 지우면 돼요. 방금 지운 거를 꾹 눌러서 삭제. 한 세트를 휴지통으로 지웁니다. 자, 이거는 그 세트 다 지운 거죠. 예. 자, 연습한 거는 이렇게 다 지우고. 싱글 테이크도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우리 설정 보겠습니다. 카메라에도 설정이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보이세요? 자, 설정을 여실 때는 조심하실 게 항상 기본이 사진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설정해 놓을 때는 내가 지금 좀 전에 싱글 테이크, 인물 사진, 뭐 하이프랩스 여러 개 가면은 내가 만약 뒤로 나가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다음에 또 카메라 열면 그 상태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프로 동영상 했다가 나갔어. 다시 내가 카메라 켜면은 프로 동영상 전태가 있거든. 그래서 설정을 볼 때는 무조건 사진으로 해놓으시라. 자, 요즘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 예전 같으면은 그냥 사진을 찍는 카메라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이 사진에 뭐가 있느냐면은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기능. 제가 이렇게 글을 찍는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T가 나타나죠. 그죠? 만약에 어디 QR 코드가 있다. 여기 QR 코드가 있죠. QR 코드 갖다 대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찍혀요. 이게 AI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또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되는 폰이 있고 안 되는 폰이 있는데 아마 거의 여기 오신 선생님은 다 될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 설정 보이세요? 예, 설정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거. 자, 제일 먼저 위에 보시면 장면별 최적 추천 구도 나오는데 이게 QR 코드 스캔 보이시죠? 이게 불을 켜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걸 꺼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QR이 안 찍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꺼놓으신 분들이 있고 아예 QR 코드가 안 보이는 카메라가 있고 그래요. QR이 안 보이세요? 아, 있는데 요거도 티나미에서 봐요. 예, 구도 추천, 예. 자, 그 다음에 워터마크 보이세요? 네. 워터마크에 불이 켜지가 있어요? 꺼지가 있어요? 켜져 있어요. 켜져 있고. 자, 이것도 선택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워터마크가 뭐냐면은 내가 사진을 찍으면은
제가 이렇게 켜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날짜와 무슨 카메라로 찍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폰 모델. 폰 모델이 찍혀요. 근데 자, 이게 그러면 왜 쓸데없이 나왔겠느냐가 아니고, 자, 이 워터마크를 한번 터치를 저는 일단 끌게요. 터치를 하면은 날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장소를 내가 나오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 오늘 찍은 사진은 태화강이야. 그럼 내 사진 밑에다가 매달 며칠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글자가 찍히게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아예 그렇게 특히 어떤 기관이나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아까 워터마크 사용을 지금 안 하면 사용함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편집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눌려보면은 내 기계 명칭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일산 센터라고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태화강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갤럭시라고 내 스마트폰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태화강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태화강으로. 그러면은 내가 오늘 지금부터 찍는 사진은 7월 10일 태화강 국가정원 이렇게 다 찍히면은 뭐 행사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죠. 예, 만약에 나는 이런 글자 나오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위에 불을 끄시면 돼요. 이걸 불을 끄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실 때만 그때 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 개념을 모르고 왜 나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꾸 밑에 글자가 찍히느냐. 예전에는 그걸 또 나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오게 하는 앱이 또 있습니다. 스탬프라는 또 앱이 또 있거든요. 그런 앱으로 해서 억지로 또 나오겠는데 지금은 이런 기능이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속 촬영이라고 보이세요? 예. 고속 촬영. 예. 지금 연속 촬영, 고속 연속 촬영 있어요? 네. 이런 거는 한번 써보셨어요? 어떤 때 필요할까요? 막 이렇게 꽃밭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움직이는 거 찍을 때 나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내가 딱 타이밍 맞추려고 하다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 그럴 때 찍을 필요도 있고 그런 거는 뭐 또 나중에 제가 뭐 시간 되면은 동영상으로 찍는 게 차라리 좋고 일단 곧 넘어가겠습니다. 보수원 요거 보이세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어떻게 돼가 있어요? 꺼져 있고 켜지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켜져 있어요. 예. 자, 켜진 거와 꺼진 거의 차이점. 이 셀피라는 건 셀카를 말하는 겁니다. 셀카. 근데 켜지가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 뒤에 글자가 반대로 나와요. 우리가 셀카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찍어요? 인증사 많이 하죠? 내가 국가정원에 왔다 그러면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글자 뒤에 따고 야, 나 오늘 여기 왔다. 찍으면은 글자가 다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고. 글자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끄시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찍어 놓은 게 저처럼 이렇게 방금처럼 거꾸로 된 게 찍었잖아요. 이걸 또 모르고 그냥 인증사 막 그냥 올리는 사람들 많아요. SNS에. 그럼 또 욕먹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 보면 편집이 있어요. 편집으로 해서 요게 좌우 반전하는 거거든요. 요걸로 딱 누르면은 글자가 바로 딱 보여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리셔야 된다.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죠.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설상 지금까지 찍어 놓은 게 내가 거꾸로 찍어 놓았다 하시더라도 바꾸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약에 찍어 놓은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만든다, 사진을 꾸미게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글자가 거슬리죠. 네, 그러면은 요걸로 바꾸시라고요. 요걸로. 아셨죠? 예,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된다 하는 거. 자, 그게 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입니다. 선생님 이걸 꺼놓으면은
바로 찍히고. 글자가 바로 찍힙니다. 네,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 보이세요? 네. 네, 여기는 불을 켜 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위치 태그도 불을 켜시고요. 위치 태그에 불을 켠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가 나오죠. 그 위치 정보가 다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 방법 한번 터치해 볼까요? 촬영 방법 하면 음성으로 하는 거 플로팅, 손바닥 내밀기 다 불을 다 켰어요. 다 켜셨나요? 자, 그럼 뒤로 가기 위해서 카메라 기능으로 가볼게요. 자, 아까 이게 음성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김치 하는 게 음성이에요. 그죠? 스마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음성인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는 플로팅은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샷터. 지금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요걸 한 개씩 끄집어내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밑에서 씩 끄집어내면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눈에 거슬려 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안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근데 요럴 때는 필요합니다. 내 혼자 셀카를 찍을 때 샷터 여 눌리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럼 여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왼손잡이야, 사진을 이렇게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왼손으로 이게 익숙한 사람들.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불편하죠. 요 왼쪽에도 하나 갖다 놓으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자유자재로 할 때, 그럴 때 쓰는 거다. 이게 어떤 분은 이래 놓으면 여기 자꾸 화면에 가려가지고 불편하다 하시면은 집어넣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게 플로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손바닥 내밀기는 뭐냐면 셀카 찍을 때요. 내 얼굴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한번 딱 비치면은 지가 자동으로 탁 찍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셀카 찍을 때는 이게 아니고 이러면 얼굴이 크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뻗어야 얼굴이 작게 나온다. 근데 손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찍힌다. 이걸 알려주고 나니까 분명히 손바닥 세명 찍을 때 내려야 내려야죠. 아니 손을 내려야 돼요. 손바닥이 안 놔두니까 찍히니까. 그대로 찍혀. 근데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명 찍으면은 내가 올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막 손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찍혀버리는 겁니다. 아, 내 손이든 남의 손이든 손바닥만 나오면 찍는다. 하면 찍히네. 예. 손만 올리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셀카 찍을 때는 그렇게 찍으시면 된다. 뭐 리모컨으로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제일 편한 거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손을 여기 갖다 대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화면이 가려요. 멀리서 그냥 하면은 저절로 찍힙니다. 자, 요게 아까 손바닥 내밀기니까. 몰랐네요. 이때부터. 배웠는데 이식. 예, 그 설정이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설정에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안내선을 준 거는 요렇게 나와요.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나오는 거는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진을 찍어 보면은 잠깐만요.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찍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렇게 찍으면 뭐예요? 세로로 된 거나 가로로 된 거를 좀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기준선을 잡으라는 거예요. 특히 바닷가에 대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찍으면은 오른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툭툭 밀어요.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흔들려요. 무조건 두 손 잡고 수평 바다 찍을 때 수평선을 맞춰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그런 걸 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도를 잡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구도?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있죠. 가로 세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주인공이 오면은 더 안정된 사진이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찍는 기능 다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프로라고 나와 있는 기능은 뭐냐면 수동 카메라입니다. 우리 사진 작가 사진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프로에는 가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조율을 이렇게 수동으로 맞출 줄을 아셔야 되는 게 프로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프로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내가 초점을 다 맞춰서 찍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사진, 그 다음에 하이프랩스, 뭐 인물 사진. 앞으로 이제 요걸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카메라를 다 화면을 껐죠. 껐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뭐가 뭐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럴 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내가 지금 화면 잠궜잖아요. 대부분 우리 화면 잠금이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들고 다니거나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끄집어내기 좋은데 여성분들은 자크 열어야죠. 끄집어내야죠. 또 화면 터치 해가지고 암호키야 이러다 보면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때 빨리 켜는 잠금 상태에서도 카메라만 켜는 게 뭐냐면 왼쪽에 전원 버튼 있죠. 요거를 두 번 따닥 하면은 켜져요. 사진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끄집어내면서 따닥 하면은 기계가 바로 카메라가 긴급상. 예. 뭐 지나가는데 딱 긴급한 게 찍고 싶다고 할 때는 좋은 장면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은 따닥 홈 전원 버튼을 따닥 하면 되는데 이게 다 되나요? 이것도 빨리 안 하면은 또 안 돼. 내가 천천히 턱 하면 안 되고 따닥. 예전에 사진 꾸미기 이런 앱에 두 번 터치하세요 따닥이 있었는데 그런 앱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두 번 따닥하세요 하니까 천천히 해버리니까 한 번 터치하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따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버튼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촬영 시점에 아까 그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잖아요. 예. 서로 하이프레스 이런 거 하나 지우고 싶을 때는 뭘 지우고 싶을 때는 아까 더보기 가갖고 위로 올리면 됩니다. 예. 기능이 나는 밑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복잡다라고 하면 다시 더보기 가서 위로 올리고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집어서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좀 전에 제가 봤는데 이 화면을 켤 때 끌 때 어떻게 하세요? 무슨 버튼 하나요? 왼쪽에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하죠. 저는 보세요. 화면을 그냥 터치 따닥 하면은 켜지고 터치 하면은 꺼지고 이렇게 옆에 하는 것보다 엄청 쉬우네. 그게 옆에 거는 뭐예요? 이렇게 저같이 쭉 튀어나온 거는 괜찮은데 커브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잘 안 돼요. 딱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손가락으로 눌리셔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따닥하면은 열리고 따닥하면 꺼지고 이게 되니까 이거 안 되는 폰은 안 되는 폰은 이제 기계가 안 될 수도 있고 안에 설정을 불을 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설정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정이 들어갈까요? 예, 우리 기계 설정에 보면은 기계 설정은 상단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죠. 예, 설정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가면 유용한 기능. 유용한 기능. 여기에 보면은 모션 및 제스처가 있어요. 여기 가면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에 불을 끄지가 있으신 분들. 끄지가 있어요? 켜놓을까요, 선생님? 아니야, 그건 안 하시면 돼요. 모션. 요즘 켜지가 있잖아요. 끄지가 있던가요? 네. 네, 그러니까. 설정에 대부분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들어가 보면은 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 전원을 끄는 거는 어떻게 끄세요? 완전 파워를 끄는 거. 내려가지고 위에. 네? 꾹 누르면 꺼지죠. 그것도 보면은 위에 화면을 두 번 내리면은 돋보기 옆에 보면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이요. 설정 옆에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직선이 있죠. 요거 누르면은 이 기능이 나온다고요. 잠깐만 어떨까요? 요거 제가 잘안 보이죠. 자, 이거 열은 김에 다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위에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쑥 긁어보세요. 손가락 2개로 네네. 상단에서 밑으로 쑥 긁어보세요. 네. 자, 우리 지금 처음 오신 선생님들 여기 와이파이 연결하셨나요? 저는 그리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예.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강의실 1이고 중구 룸 1입니다. 요거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도 쪽만 말씀드릴게요. 자,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선이 2개 나온다 했죠? 예, 여기에 주인공들이 오면 좋다 하는 건데, 한번 실제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떤 지평선이죠. 그 지평선을 이 선에다가 맞추라. 그러니까 이 3등 분할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3등 분할 구도로 했는 사진이 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황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으시라. 내가 여기를 만약에 좀 3분의 1을 넣고 싶다 하면 이 선을 좀 올리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그죠? 마찬가지죠. 주인공을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걸어가는 장면이죠. 우리는 보통 찍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을 보고 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으면서도 그 다음에 걸어가는 방향이 3분의 2가 되게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좀 앞이 답답하죠. 이렇게 찍으시라. 자, 이렇게 찍을 때도 정면보다는 주인공 얼굴이 이 지점에 놓고 보는 시야가 좀 넓게끔. 우리는 보통 보면 앞을 보고 많이 찍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배울 때 보는 게 이러더라고요. 사람 귀가 1개만 보이도록 찍어라. 정면, 그러니까 귀가 2개 다 보이는 거는 여권 사진 찍을 때만 하고, 여권 사진 찍을 때나 주민등록 찍을 때만 하고, 일반 우리 스냅 사진 어디 놀러 가서 찍을 때는 귀가 하나만 보이게 찍어라. 우리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보통 어때요?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한쪽만 보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찍으시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손 동작을 또 많이 얘기를 하던데, 손 동작도 좀 자연스럽게. 요즘은 대부분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죠. 좀 뭐 옛날 우리 세대에 좀 그 한 사람들 어디가 찍으면 어때요? 차례 짜세 딱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폼도 좀 잡으면서 이렇게 손 동작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다음 이것도 보세요. 세로를 찍더라도 주인공이 여기에. 그다음 이런 경우 그냥 찍으면 여기가 지금 대공원에 그 나무 밑에서 찍었는데 좀 어두워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근데도 굉장히 밝죠. 네가 주인공이야 하고 아까 노출 보정을 약간 플러스를 해줘야 모자를 썼는데도 나오고, 그 대신 뭐예요? 다른 데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그대로 찍으면은 여기가 좀 색깔이 이렇게 이 색깔이 아니고 좀 더 녹색이 짙은 녹색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지점에. 그리고 이게 네가 주인공이다 하고 주인공을 찍으니까 여기 뭐예요? 주인공이 아는 데는 앞이든 멀리든 좀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길도 마찬가지로 너무 여기 오솔거리 멋지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보다는 약간 한 발짝 찍는 사람이 약간 옆에 가서 좀 대각으로 찍어주라.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지다. 그리고 또 대각으로 해야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죠. 그냥 내가 만약에 길에서 앞으로 가는 뒷모습 찍겠다고 하면 앞부분에 뭐가 보여요? 그냥 데크밖에 없잖아요. 나무 바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찍는 사람이 한두 발짝만 좌우로 움직여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공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잘못 찍어 놓으면은 이 길을 멋지다고 찍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전부 다 뭐가 나오냐? 나무 막대기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 셀카봉이 좋잖아요. 셀카봉을 꽃밭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앞부분을 넣으면서 이렇게 좀 찍어주면은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프레임 속 구도라고 하는데, 어디 이렇게 좀 속에 집어넣어서도 찍어보고, 어디가 우리 정원에 있는 데 가보면 포토존이 다 있죠. 뭐로 돼가 있던가요? 네모 이렇게 해갖고 돼 있고, 젊은이들 보면은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들고 다녀요. 그럼 카메라 앞에 이렇게 놓고 찍습니다. 풍경을 찍을 때. 이런 걸 또
설치대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걸 조그만하게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앞에 안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집어넣어서 찍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안내선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게 찍어야 되겠다. 안 흔들리게 찍으려면은 내가 뭐 구조물을 이용을 하시든가 최대한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한 게 이거예요. 렌즈 잘 닦으시나요? 앞부분은 잘 닦아요. 여기는 잘 닦는데 여기는 잘 안 닦아.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손에 화장품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닦아 주시는데 이거 닦는 게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경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닦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하는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죠. 디지털 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카메라 잡는 거 요즘은 잘 잡아야 되죠. 렌즈가 여기 있어요. 내 손가락 찍히는지도 모르고 막 찍더라고요. 항상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나오는 거 있죠. 왜 다 요거 때문에 카메라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사진 찍으세요 하면 보통 어떻게 찍으세요? 앞으로 쭉 빼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네, 잘못하다가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사람 많은 데 가고 하면은 이게 좀 안정되게 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요게 이제 가로 파지법이고요. 요게 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아시겠죠? 근데 어느 게 가로 어느 게 세로다 이게 누가 규정을 했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 있는데 이제 이어서 아마 수업한 분인 것 같아요. 산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랑 논란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나는 배우기를 여기 가로로 배웠는데 그분은 여기 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가 전화가 와가 선생님 답 내려주세요. 뭐 어느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잘 찍으면 되죠. 이렇게 세로로 찍는 거. 그 다음에 앵글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 찍으려 하면 어떤 걸 많이 쓰시나요? 요거죠. 아이 앵글. 만약에 이렇게 찍은 경우는 하이 앵글이고 아이 앵글. 아이 앵글도 어떻게 찍으면 좋아요? 카메라가 상대편 배꼽 높이에 가게 찍어줘요. 우리가 키가 좀 크신 분들 이렇게 찍으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좀 짜르뭉땅하게 나오죠. 우리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늘씬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상대편에 찍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 찍으세요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로우 앵글은 애기들 찍을 때 저는 매번 며느리한테 매번 잔소리 하는데 제발 좀 애를 네 기준으로 서서 찍지 마라. 서서 찍으면 애가 어떻게 나와요? 머리만 크게 나오잖아요. 키가 안 그래도 작은데. 그래서 애기들 노는 걸 찍으려면은 내가 앉아가지고 같은 높이에서 찍어야 제 모습이 나온다. 자, 요거는 저도 이걸 하다 어디 어느 날 보니까 황금 연못에 토요일마다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이걸 막 그 TV에서 어르신들 그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했는데 좌우전 상대편을 찍을 때는 이 카메라를 조금 높이를 해서 찍어주라. 그게 제일 안정적이고 좀 더 크게 보이려면은 좀 더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발 앞부분에도 너무 공간을 많이 두지 마라. 좀 더 크게 보이려면 발 앞부분에도 좀 여백을 줄이면 좀 더 키가 크게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정면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비스듬히 찍어야 좀 더 멋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우 앵글이에요. 우리 태양에 가면 이런 거 이렇게 찍나요? 이렇게 잘 안 찍더라고요. 대부분 어때요? 그냥 서서 그냥 찍죠. 그래서 그걸 뒤에 배경을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찍어 보시면은 훨씬 좀 꽃이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찍고 싶은 좀 몇 개만. 꽃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넣으면은 꽃이 떡이 돼요. 겹쳐져 가지고 특히 양귀비 같은 꽃은 같은 빨간색이나 빨간 거와 빨간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보시고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뒤에 배경이 어때요? 흐릿하니까 이 꽃이 선명히 보이는 거죠.
저걸 갖다가 내가 그냥 자동으로 놓고 사진으로 찍으면 뒤에 막 풀들이 보이면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도 제가 주전에서 찍었는데 그냥 찍으면은 실내에서 바깥으로 보고 찍으면 밖이 지금 굉장히 밝잖아요. 그럼 꽃이 어떻게 나올까요? 시커멓게 나옵니다. 우리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사람 찍으면 사람이 어둡게 보일 수가 있어요. 밖에 배경이 밝을 때는. 그럴 때는 네가 주인공이야 꽃을 누르고 다시 노출 보정을 약간 플러스를 해줘야 자기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저기 시커멓게 나옵니다. 꽃잎이 검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엎드려서 찍었다고 봐야죠. 백사장에. 그죠? 이것도 조개가 조그만한데 엎드려서 찍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그냥 서서 찍더라도 앞에 있는 옷 사진을 좀 큰 것도 찍으면서 우리가 바닷가 가서 일출을 일몰 찍을 때 일출 찍는다 하면 그냥 해만 찍나요? 앞에 배경도 찍고 소나무나 바위를 찍고 저 지나가는 배도 찍고 해를 찍잖아요. 그래서 찍어야 멋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근경, 중경, 운경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찍으면은 그래서 앞에 좀 이렇게 큼직한 게 하나 보이면은 그거를 좀 가깝게 가갖고 찍으면서 뒤에 것도 찍으면은 좀 괜찮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일출일몰 찍을 때는 노출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만 마이너스를 해주면 훨씬 더 하늘이 붉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붉게 내가 좀 덜 붉다 하는 것들도 또 보정하는 앱을 가지고 또 붉게도 또 이렇게 노출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앱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여기도 보면은 손가락으로 터치한 후에 밝기 조절을 약간 내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하늘을 진짜 붉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사진 놓고 자동으로 찍으면은 이 부분이 좀 허옇게 나와요. 더 밝게 나오면 저렇게 붉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역광으로 찍으라는 건데 역광은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광은 이렇게 그림자도 있고 좀 이렇게 하면은 멋지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역광보다는 해가 여기 있으면 약간 좀 사각, 척광, 사광 요럴 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뭐 어떤 라인들 있을 때는 조금 아까 제가처럼 정면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찍으면은 나온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무서. 다 가보셨네요. 지금 이렇게 물이 안 많을,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이 좀 많겠다. 무섬다리. 무섬다리. 예. 영주 무섬다리.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식도 보면은 많이 찍죠. 근데 음식 찍을 때도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주된 거 하나 넣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반만 넣어도 되고 뭐 실제 손도 조금씩 넣어보고 요것도 보면은 주인공을 살리고 뒤에는 좀 흐릿하게 나오죠. 주인공을 부각을 시키는 게 좋겠다. 배경을 흐리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다 비싼 얘기입니다. 꽃밭을 가능하면 이렇게 찍어 보시라는 거. 너무 혼란스럽게 찍지 말고 좀 단순한 배경으로 찍어 보면 훨씬 더 꽃이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 스마트폰 가지고는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깝게 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소품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집사람인데 그게 요런 컬러풀한 우산이 있죠. 요런 거 빨간 거, 노란 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뭐 좀 사구려 있잖아요. 평소에 안 쓰는 거, 사진 찍을 때만 쓰는 거 차에 넣어놓고 오늘은 빨간 게 좋겠다, 노란 게 좋겠다 이러면 들고 나서 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이 되나요? 갤러리죠. 갤러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열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앨범이 있고 이렇죠. 예.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날짜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보는 습관을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앨범으로 보는 습관을 많이 길렀어요. 보는 걸로 많이 보세요. 앨범, 예, 앨범으로. 앨범으로 했는데 지금 화면이 저처럼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예. 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죠. 또 두 개, 이거는 손가락으로 벌렸다 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은 두 개, 좌우 두 개고요. 한 번 더 오므리면은 세 개가 되고요. 한 번 더 오므리면은 일직선으로 나오는데 수업하실 때는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하세요. 왜? 이 방 이름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일직선 했을 때 재료에 뭐가 있어요? 오므리시다. 카메라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갤러리에 지금 오른쪽 위에 모두 보기가 보이시는 분, 모두 보기 글자가 보이시는 분. 갤러리에서 갤러리에 요 지금 상단에 보면은 요 부분에 모두 보기가 보이시는 분 있죠? 여기에 예, 없는 분들은 이미 벌써 우리 수업할 때 다 한 거고요.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걸 지워 주셔야 그래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앨범 방이 좀 영어도 나오다가 한글도 나오다가 막 이렇게 숫자도 나와 중문안방 나오거든요. 이걸 가나다 순서, 알파벳 순서, 아라비아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면은 정렬을 해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점 3개 보이세요? 네. 예, 터치. 그럼 정렬 나오죠? 예, 정렬. 정렬 누르면 지금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직접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름 가나다 순서로 터치하셔가지고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방을 많이 이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사진을 꾸미기도 하고 뭐 내가 이제 어디 놀러 갔던 사진을 별도 방을 만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한글은 한글, 숫자는 숫자, 영어는 영어대로 이렇게 분리가 자동으로 해준다고 지금 카메라 제일 상단 카메라에 사진이 몇 장 있나요? 1000몇 장? 1160 나왔습니다. 또 300. 또 이거 완료. 정리가 안 됐다네. 완료. 정리는. 아니. 가나다 순서를. 저는 480. 정리 안 했던 거. 선생님 몇 장이죠? 방을 이제 500장. 방을 정리해가지고. 아니 방에 정리해도 사진 안 사진 찍으세요? 찍으니까 뭐. 아니 근데 사진을 정리를 잘 하시는가 봐. 저 갤러리에 선생님은 몇 지우면 장이에요? 방도 지워진다는 거. 1993장. 방도 지워도 방도 아, 있어요. 5천. 자, 1000 얼마나 했는데 여기서 5천 얼마 나왔습니다. 당첨. 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카메라에 가죠. 예. 카메라에 가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방을 그러니까 방에 집어넣으면 그냥 그 갤러리에 있는 거 지워도 그 방에 해놓은 거 안 없어져요? 아니, 여기 있는 물건을 내가 이쪽으로 정리만 한 거지 사진은 내가 그대로예요. 아니 그대로인데 그러면 저기 갤러리에 있는 거 지워도 방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우면 지워지는 거라니까. 방도 지워지잖아. 당연히 지워지지. 그러니까 어차피 찍은 만큼 개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있는데 물리를 찾기가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제가 만약 여행을 갔다 지금 5천 몇 장 있다는 얘기는 제주도 여행, 유럽 여행 뭐 어디 갔든지 모든 사진이 다 들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네, 분리는 하는데 네. 분리를 하는데. 하고 갤러리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갤러리잖아요. 자체가 깨. 이 자체가 갤러리잖아요. 네.
선생님 집에 창고도 있고 네. 큰 방, 작은 방, 부엌, 거실 다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에서 빠진다. 이현실 선생님에게 카메라 얘기. 아니 사진 카메라에 있는 게 없어지지. 앨범으로 해놓으면 사진의 거를 지우면 앨범도 없어지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진은 날짜로 보여주는 거고 사진은 한 장인데 네. 앨범은 방으로 그룹으로 보여주는 맞아요. 거다. 네. 사진은 한 장이라고요. 이걸 지금 착각하시고 여기도 가니까 보이고 여기도 가니까 보이니까 어떤 분들은 사진을 지우시는 분이 네. 있어요. 네. 지우면 다 지워진다. 그래서 못 지우니까 그 개수가 많죠. 그 지금 개수라는 게 선생님 아니라는 보면요 거예요. 앨범으로 이동이 있고 앨범으로 복사가 있거든요. 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동했는데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여기도 있는 있는 거죠. 거죠. 양쪽 다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갤러리를 지워버리면은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게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예. 갤러리 그걸 지우면 말씀하시는 앨범도 거구나. 지워진다면요. 예, 근데 이제 앨범으로 복사를 해버리면 두 개가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지하도 그 있는 이동을 거지. 해야 되는데 복사를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 그 저는 얘기가 이동했어요. 아니고 네. 사진에도 보이고 앨범에도 보이니까 그 얘기인데 자우지가 사진은 한 장입니다. 예. 사진은 지우고 싶은데 여기 앨범이 지워질까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방으로 옮긴다. 여기서 지우든 여기서 지우든 그렇죠. 보여주는 방식이지 사진은 한 장이라니까요. 내가 쉽게 보도록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거는. 예, 예. 앨범은 맞아요. 내가 쉽게 보도록 정리해 놓은 거지. 근데 많이 찍은 선생님은 왜 저기 숫자가 작으냐 이거예요. 사진. 어디 숫자가? 사진 위에 나오는 거. 카메라. 사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정리를. 금방에 보낼 거는 금방으로 보내고.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만약에 해기는 했는데 내가 오늘 안 하면 있다 이거예요. 방만 하나씩 보내는 거야. 내가 오늘 태화강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럼 그거를 빨리 내가 보내긴 이렇게 보내는데 안 방을 보내겠다는 정리해서 거네. 해놓으시라 이걸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이제 아까 제 영상을 만들겠다 뭐 내가 안 보내기. 사진을 있는 게 꾸미겠다 이러면은 아, 사진을 못 찾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유럽 가는 사진을 가지고 내가 영상 만들겠다 하면은 카메라에 지금 5천 몇 장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갖고 어느 게 유럽 여행인지 사진을 찾으려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방을 정리는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가 봐요. 그거는 내가 정리하는 속도가 늦은 거지. 그래서 이 정리를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한번 수업 때 해본 진짜 제 얘기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하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한 보름 걸리더라. 뭐 개인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진짜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니까 내가 정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 내가 만약 이번 주에 찍은 사진을 주말에 한번 정리하고 또 그 다음 주 찍은 걸 또 그 다음 주말까지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지금은 정리하는데 아마 옛날 찍은 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도 정리받아야 돼.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으면 어디에 오나요? 카카오톡이라는 방에 오잖아요. 자, 여기 오죠? 이게 내가 찍은 거를 내가 오늘 만약 태아가가 찍은 거를 내가 오늘 7월 12일 해가 방을 만들어 넣어놨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같이 가는 친구가 사진 카톡으로 날라오죠. 그럼 여기에 저장이 된다면 다운받으면 그럼 여기서 또 빼가지고 내가 저장했는 방에다가 추가로 또 덧붙여놔야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찾는 것도 쉽게 찾지만은 정리를 해보면은 중복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눈 감은 거 이런 거 내가 또 지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100장을 찍었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거는 30장이 될 수도 있고 20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도 자주 보잖아요. 만약에 제가 놀러 갔던 사진을 폭로사다. 이거 아니네. 연습을 했네. 예,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서 제가 만약에 일요일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보다가 그 중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처음에는 저것도 한 150장 됐어요. 그런데 150장에서 지금 106장이잖아. 6장이잖아. 그럼 또 내가 또 시간 날 때 또 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치워야 돼요. 또 치워야 됩니다. 이러면은 남아있는 거는 딱 진짜 필요한 것만 남아있는 거지. 이런 거를 정리를 자꾸 하셔야
저장 공간 확보도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방을 만들 때도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정리를 하셔야죠. 나는 장소를 앞에 두고 뒤에 날짜를 넣는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날짜를 앞에 넣고 장소를 뒤에 넣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개인 취향이잖아. 아 나는 장소별로 제가 해보니까 저는 장소별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통로사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장소가 나오죠. 그러면 아 2월달에 3월달에 3월달에 뭐 이렇게 내가 같은 장소를 몇 번 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장소를 앞에 놓고 뒤에 날짜를 넣는 게 훨씬 좋더라. 그래서 이 앨범 정리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는 이 갤러리 정리하고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 보는 건데 지금 하여튼 요 사진과 앨범 이해하셨죠? 네. 자 지금 사진에 눌려놓고요. 사진에 눌려놓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저는 세 개가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오물이면은 이렇게 작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 이래 하면 크게 돼. 앨범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진을 열면은 이렇게 작게 보시는 분은 오물인 거고요. 내가 좀 크게 보겠다 하면 이렇게 키우면 돼요. 자, 이렇게 사진에 갖다 놓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점 3개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편집, 모두 선택, 만들기 이렇게 나옵니까? 네. 여기에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만들기 누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영상도 만든다, 영화도 만든다, GIF도 만든다, 콜라주 만든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기종에 따라서 좀 틀릴 거예요. 기종에 따라 가지고 영화를 못 만드는 폰이 있고요. GIF하고 콜라주만 만드는 폰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갤러리에서도 내가 어떤 특정 앱을 하지 않고도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뭘 하나 해보시느냐. 짤막하게 동영상을 한 15초에서 20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옵니다. 꽃밭에 태양광이 이렇게 좀 동영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찍어야 되겠죠.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한 20초 전후 한 20초에서 30초 찍읍시다. 예, 그러면 내가 찍은 영상에다가 바로 음악을 집어넣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냥 지금까지는 동영상 찍었죠. 예, 근데 거기다 음악 넣는 걸 해볼 겁니다. 아니 지금 아까 사진에 첫 단추를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지난주에도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서 바로 지금 이렇게 음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실습을 해보려면은 쌤들이 동영상을 찍어 한번 오세요. 동영상 찍는 것도 또 해보시고 만약에 뭐 못 찍어 오시면 제가 찍어 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카톡에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6회라는 시간이 너무 짧죠.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카메라 정리 까이만 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는 실제 우리가 내 사진을 스티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앱에 들어가서 글자도 집어넣어보고 스티커도 붙여보고 카드 만드는 연습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아마 좀 꾸미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글 쓰는 거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아니, 저는 오늘 첫 수업인데 6회라고 하신 건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체가 6번이라 6번이 오늘 첫날이에요. 그 6번에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많이 못하는 게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세요. 여기든 저기든 다녀보시면서 수업하는 데는 많이 다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칠까요? 자, 카톡 방 만들면 궁금하신 거